오늘은 개봉을 한 달 정도 남겨둔 마블의 신작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팬아트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흡수하고 그것을 다시 재현해보며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연습해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 저는 초보자들에게 연습은 필요 없다고 조언드리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초 지식은 나중에 배워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먼저 그리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팬아트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한 달 후 개봉 예정인 마블의 신작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팬아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앞서 기초 공부를 뒤로 미루고 우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라고 조언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조언드린 이유는 기초를 확실하게 익히고 나서야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기초 연습에만 매달려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가장 찔리는 건 사실 저 자신이기도 한데요. 저 역시 맹목적인 연습으로 그림을 오히려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멀리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막연히 잘 그리고 싶다는 욕구와 맹목적인 연습을 했던 경험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꽤나 괴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연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팬아트를 그리고 싶어서 늘어놓는 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은 실력보다는 그리고 싶은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싶은 의지와 목표만 확실하다면 실력은 사실 잠깐 빌려오면 되는데요. 컴퓨터로 일러스트를 그릴 땐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보단 만든다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흔히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은 자신의 힘만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그림을 만든다는 의미는 필요에 따라 변형과 붙여넣기, 그 밖에 여러 기능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의지하여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초보자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빠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그림은 완성도보단 목적과 이미지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다는 수단에 얽매이기보단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테스트해보면서 표현의 폭을 넓혀가며 목적을 이루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목표로 삼은 이미지가 명확할수록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는데요. 혼자서 잘 안되던 기법이나 기술이 능숙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텐데요. 이것은 사실 자신의 기술이 갑자기 향상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재능이나 천재성 같은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미지, 즉 목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목표로 직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엔 다른 숙련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던 이상적인 이미지를 요즘엔 이런 포조나 이지포즈 같은 모형 유틸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쉽게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툴들을 활용하여 인아웃풋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 향상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실력도 키맞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목표로 삼은 이미지가 명확해지는 만큼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스케치와 페인팅 같은 전통적인 드로잉 기법도 모자이크나 콜라주, 매트 페인팅 같은 편집 기법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같은 목적의 범주 안에 있는 표현 기법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표현에 구애받지 않고 거치는 시행착오는 생각보다 큰 효과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지금 그리는 그림은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팬아트를 그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지포즈로 계략적인 포즈를 설정한 후 레이어를 추가하여 실루엣의 포지션을 설정하고 보조 모니터에 같은 이미지를 출력하여 사진 자료와 교차 참조해가며 라인 스케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런저런 그림 방송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다른 작가들 사이에서 무태, 반무태란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가 테두리의 줄임말이란 걸 듣고 한참 웃었는데요. 이렇게 효율적인 단어를 만들어내다니 싶었습니다. 무태는 테두리가 없는 일러스트를 의미하고 반무태는 테두리가 얇거나 흐린 일러스트를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를 일러스트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구분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는 라인의 세부 단어보단 상위 카테고리의 구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분하는 라인의 구분은 크게 개념선과 표현선으로 구분하는데요. 개념선은 형태와 형태를 구분하는 선이고요. 개체를 구분하는 절지선과 형태의 앞뒤를 구분하는 간지선으로 구분합니다.
절취선은 개체와 개체를 구분하기 때문에 테두리 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태의 입체감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선이 있습니다.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단면선은 횡단면과 종단면이 있는데요. 그림자의 흐름을 면에 투영하는 그림자선도 있습니다. 이 선은 주로 크로키를 그릴 때 원라인 기법으로 자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개념선과 반대의 개념인 표현선과 같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표현선은 골짜기를 표현하는 주름선과 능선을 표현하는 각선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런 선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하나의 스케치가 완성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라인 스케치가 정리되었는데요. 개체별로 레이어를 구분하고 기본면을 채워넣습니다. 레벨별로 명도의 차이를 조정하고 접점의 폐쇄 한계를 표현합니다. 개체별로 클리핑 레이어를 추가하여 기본색과 1단계 명암을 설정한 후 곱하기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둥근 브러쉬로 덩어리의 큰 흐름을 설정합니다. 기본 톤을 정리할 때는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게 주의하며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과하게 묘사를 진행하면 색을 올리면서 그림의 균형을 잡는 게 다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최종 그림의 밀도는 스케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설정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톤과 색을 올리는 과정은 큰 흐름에서 작은 형태의 묘사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과정을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본색이 설정된 레이어 위에 명암 레이어를 곱하기로 설정하여 하나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여기엔 라인 스케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라인 스케치의 투명도를 80%로 조정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한 생텀의 창문 이미지를 가져와 적절하게 합성하고 멀티버스의 미로가 깨져 조각난 윤출을 추가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의 흐름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브러쉬와 라소를 활용하여 좀 더 세부적인 묘사를 진행합니다. 피부의 묘사는 노멀 레이어를 추가하여 덧칠 기법을 활용하여 세부 묘사를 진행하고요. 라소를 이용하여 개체의 지저분한 외곽면을 다듬고 배경에 어울리는 역광을 추가합니다. 이제 개체별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요. 원라인 드로잉 기법을 활용하면 라소 영역을 잡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는 문의를 주시는데요. 도중에 그림이 잘 안 풀리면 때려치우고 새로운 그림으로 갈아타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마무리하지 않는 습관은 일러스트를 그린 사람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림을 중간에 버리는 순간 그림에 투자된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본인은 물론 의뢰인에게까지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 쌓이면 본인의 평판은 물론 자칫 트라우마가 형성돼서 그림을 완성할 수 없는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악순환의 연속인데요. 만약 본인이 이런 상태에 놓여있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도 한데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하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 간단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업의 세분화인데요. 한 번에 10km를 달리는 것은 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1km씩 나눠 달리면 비교적 일이 쉬워집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러프 스케치와 선화에서 채색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준비 작업도 주제와 소재를 정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자료 수집 단계를 구분합니다. 러프 작업도 한 번에 모든 걸 그리기보단 전체 구도와 개체의 포즈를 그리는 단계를 구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첨삭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림을 더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첨삭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화와 채색도 철저하게 작업의 단계를 나누어 구분합니다. 채색은 보통 기본색의 구분과 명암, 그림자와 하이라이트, 역광과 폐쇄 그림자로 단계가 나누어집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이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한다면 최소한의 완성은 보장된 셈입니다. 자, 이제 작은 파편들과 거울 속에 비친 이 세계의 크리처를 묘사합니다.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등장할지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편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도 상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닥터 스트레인지에 등장하는 마법사들이 기본으로 사용하는 마법진인데요. 영화에 등장한 모양을 기준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색을 설정하고 이펙트의 미세한 톤 변화를 표현합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에 마법진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이펙트의 외부 광선을 적용합니다. 광선의 색은 본체가 노란색이니 주황색 계열로 지정합니다. 마법진을 적용될 위치에 배치하고 가려진 부분을 라소를 활용하여 지웁니다. 가려진 부분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이펙트의 원근감이 생기는데요. 이런 착시 효과들을 이용하여 그림에 깊이를 줄 수 있습니다. 기본 마법진이 배치되었다면 브러쉬에 등록된 일반 마법진 브러쉬로 보조 마법진을 배치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여 브러쉬의 속성을 선형 라이트로 설정 후 여러 번 클릭하여 이펙트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펙트 브러쉬는 본 영상이 끝난 후 부록 영상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펙트도 배치되고 이미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표현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디테일 묘사 작업인데요.
노멀 레이어를 추가하여 형태의 디테일을 넓적 브러쉬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덧칠 기법으로 어느 정도 터치를 남겨가며 묘사해도 좋은데요. 특히 하이라이트와 반사면을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스칼렛 위치가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강하고 너무 많아서 바지색을 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섀도우가 강한 그림을 그릴 때는 회색이 섞인 탁색을 추가하면 그림에 무게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라쏘를 활용하여 세부적인 명암과 굴곡을 표현합니다. 라쏘 툴을 수작업과 대입해 본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과 유사한데요. 실제로 터치가 없는 에어브러쉬화를 그릴 때 마스킹 테이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곤 하는데요. 테이프를 떼는 순간 깔끔해진 외곽면을 보면 묘한 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넓적 브러쉬로 스칼렛 위치의 세부적인 얼굴 묘사를 진행합니다. 기본 톤 위에 투과되는 피부색을 추가하는데요. 이때 과하게 묘사된 선들을 정리하며 얼굴의 과도한 굴곡을 완만하게 줄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인공 우이영의 묘사를 시작합니다. 방법과 순서는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우이영은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무비팅크에서 베네딕트 컴버비치 배우를 부르는 별명인데요. 아마도 얼굴이 길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블이나 DC 같은 히어로 영화들은 무비팅크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개봉 반년 전부터 관련 소식이나 떡밥, 루머들을 접하다 보니 막상 상영 때 극장에 가서 볼 때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사에서도 예고편을 점점 늦게 공개하는 추세인데요. 여러 번 보는 저 같은 관객에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엔 2번만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너무 재미있으면 3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자, 이제 모르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데요. 다음은 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낯서로 세부 그림자를 표현하고요. 넓적 브러쉬로 피부를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이미지를 정리합니다. 이제 유리 파편에 비친 괴물 친구들의 세부 그림자를 낯서로 표현합니다. 낯서로 진행하는 세부 그림자 작업은 하고 안 하고의 완성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라 가성비 측면에서 꼭 진행하는 편인데요. 어찌 보면 이런 작업 방식은 그림을 그린다기보단 만드는 예시로 보기에 적합한 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림을 너무 기계적인 제작 관점으로 보는 감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보는 눈을 발전시키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세분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면 이미 프로가 되는 발걸음을 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복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모두 자신의 스승을 만나길 기원합니다. 잠깐, 오늘의 분홍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에 그라데이션 브러쉬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방법이 너무 쉬워서 허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512에서 1024 픽셀 정도의 이미지를 만든 후 그라데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영역을 선택한 후 편집 메뉴에서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브러쉬 리스트에 등록되는데요. 브러쉬 설정에서 모양과 전송을 체크하여 활성화하고 모양의 세부 메뉴에 각도 지터를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원하는 그라데이션의 강도를 조절해가며 브러쉬의 세부 설정을 진행합니다. 설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등록 메뉴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설정 메뉴의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옵션들을 수정해가며 본인이 필요한 도구를 만들면 됩니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커스텀 브러쉬를 만드는데요. 원점에서 시작하기보단 무료 브러쉬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영상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 브러쉬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댓글이나 메일의 문의사항 중 영상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부록 영상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